이어서는 실제로 이제 플래티늄 블랙이라는 시료를 실제로 제가 피크 피팅을 어떻게 하고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고 피크 피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삽스 어널리시스는 되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아테나에서 로우 데이터를 퓨리에 트랜스폼한 그 엑삽스 스펙트라까지 만들어 주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엑삽스 스펙트라를 아르테미스라는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가서 아르테미스 안에 있는 아톰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모델을 제너레이션 하고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 엑삽스 피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도 이 PT 블랙을 피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제가 우연히 거의 한 뭐 10년 정도 전에 찍어 놓은 샘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한번 얘를 분석을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석이 어렵지 않은 샘플일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PT 블랙의 경우에는 표면적이 넓은 백금이고, 그렇지만 표면적이 넓지만 나노 입자 수준으로 막 2나노, 3나노 수준으로 아주 작은 건 아니고, 그래도 꽤 파티클 사이즈가 커서 대부분 PT-PT 인터랙션이 대부분을 메인으로 차지하고 아주 미량의 서페이스 옥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팅을 통해서 이러한 가정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냐 하면은 구글에서 디미터라는 걸 치시면 이렇게 하면 바로 안 나오네요. 디미터 삽스 이 홈페이지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미터라는 프로그램이 오픈 소스 프리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도용으로는 여기 다운받으실 수 있고, 맥 버전에서는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 있고, 다운받으시면은 세 가지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는데, 아테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피크를, 로우 데이터를 약간 리파인하고 제인스 분석을 할 수 있는 아테나, 그리고 실제 피크 피팅을 진행하는 아르테미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삽스에 대한 정보들을 기록해 놓은 헤파이투스가 있습니다. 헤파이투스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헤파이투스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대장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장장이가 이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싶으신 물질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뭐 내가 니켈을 보고 싶다, 니켈의 업소션 엣지가 어떤 에너지에서 존재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같은 경우에는 니켈 K 엣지가 8300 일렉트론 볼트에서 업소션 엣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엑사스 분석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에 대한 그런 각각의 업소션 엣지에 대한 에너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업소션 토탈 크로스 섹션을 계산해 주는 기능도 있는데, 이 부분 샘플 프레퍼레이션 할 때 중요한데 오늘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플로레센스 라인이 뭐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이런 것도 나오고, 엣지 파인더라고 해서 내가 에너지 만 정도에서 뭔가 알 수 없는 픽을 찾았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게 어떤 원소들의 업소션일지도 알 수 있고, 그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분석할 때 이 헤파이투스를 많이 이용하고, 빔라인에 가면 이게 또 깔려 있기 때문에 자주 보면서 이제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나를 통해서 피크를 처음 리파인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테나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임포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임포트 데이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샘플이 이 PT 블랙인데요. 얘를 불러오시면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좀 헤맸던 부분이, 가끔씩 이 프로그램이 그 폴더명에 한글이 있으면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잘 임포팅이 안 되면은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포팅 하는 것도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임포팅 하느냐, 이러면 아까 전에 이 기기 셋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잠깐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트랜스미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로그를 취해줘야 되는데 이 업소션을 얻기 위해서는 I 제로분의 IT가 아니라 IT분의 I0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변환해서 로그를 취해야지 이제 트랜스미션의 업소션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얻어진 데이터가 처음이 에너지죠. 그래서 X축 에너지는 이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트랜스미션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거기 때문에 I0와 IT를 이 라인에서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I0, IT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제가 얻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를 잘못했다, 분자 분모를 잘못했다 그러면은 거꾸로 뜨게 됩니다. 그럼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이제 바꾸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트랜스미션의 같은 경우에는 이 업소션 코에피션트를 얻으려면 로그를 한번 취해야 돼서 이 내추럴 로그를 한번 취해 주셔야 됩니다. 내추럴 로그를 취해 준 결과가 위와 같고요. 제가 이거를 플로레센스를 찍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번 플로레센스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로레센스는 I0분의 IF인데요. 플로레센스도 찍긴 찍었네요. 근데 플로레센스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로그를 취하면 안 됩니다. 내추럴 로그를 빼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두 개가 거의 유사한데 아마 둘 다 임포팅해서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오긴 할 텐데, 아마 여기 업소션 엣지 쪽에 화이트 라인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긴 합니다. 근데 트랜스미션이 잘 찍혔기 때문에 얘네를 임포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를 임포팅 할 때 또 같이 임포팅 할 수 있는 게 이제 레퍼런스인데, 보통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샘플을 여기 두고 레퍼런스도 여기 둡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찍고자 하는 애의 메탈릭한 포일을 두는데, 빔 에너지 같은 거를 이제 미세하게 칼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데, 여기 또 컬럼들을 보시면 이제 I reference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IT분의 I0였다면 이제는 I0가 IT로 바뀌고 IT가 IR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역시 내추럴 로그 취하고 same element, 똑같은 엘러먼트를 취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PT4일에 대한 트랜스미션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OK를 누르면 이제 임포팅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되게 크래시가 자주 일어나 가지고 저장을 중간중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로 저장을 하는데 PT블랙 아테나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처리할 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데이터 칼리브레이션인데요. 보시면 이게 같이 아까 찍었던 PT4일로 이제 데이터를 칼리브레이션 할 텐데, 이게 지금 요게 이제 제인스 영역이고, 이거를 미분을 한번 해주면 요 그래프가 나오는데, 보통 업소션 엣지를 이 미분한 거의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값이 이제 기본으로 잘 잡혀 있기 때문에 굳이 수정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문헌에서 알고 있는 업소션 엣지 값으로 칼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와 동일하게 PT블랙도 같이 칼리브레이션을 시켜주는데요. 그래서 우리 레퍼런스로 든 PT4일로 에너지를 맞춰주면 이 PT블랙도 그와 동일하게 쉬프팅 되기 때문에 에너지 칼리브레이션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최대값이 11563이고 얘를 칼리브레이션 하죠. 할 수 있네요. 칼리브레이션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메인 윈도우로 돌아오면 아까 전에 요만큼 제가 아까 칼리브레이션으로 시프트를 해줘서 시프팅 되었다 라고 나오고, PT 블랙도 역시 동일하게 시프트 되어 있죠.
그래서 엘러먼트 플래티늄이고 엣지는 L3 이런 것들이 잘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아마 기본적으로 불러오는 것인 것 같은데 잘 됐고요. E0의 경우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처음 이제 얼라이닝을 여기서 시켜줬고 여기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 이제 피크 노멀라이제이션 해야 되는데 업섭션 엣지가 1이 되도록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T 블랙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 줄 텐데 요 밑에 있는 버튼들을 누르면 저희가 그래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동안 지겹게 설명을 드렸던 이제 그냥 쌉스 기본적인 스펙트라 그리고 백그라운드 제거한 K 스페이스 웨이브 넘버를 X축으로 한 X삽스 스펙트라 그리고 퓨리에 트랜스폼한 X삽스 스펙트라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건 역 퓨리에 트랜스폼 한 건데 이거까지는 뭐 오늘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버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이 파란색 되어 있는 얘를 보여주는 거고 이 보라색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몇 가지 샘플들을 같이 선택을 해서 동일하게 플롯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떠한 정보들을 표시해 줄 거냐라는 것은 여기 주황색 버튼들은 여기 주황색 체크박스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보여줄지 체크를 할 수 있고 뭐 보라색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PT 블랙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프리 엣지부터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프리 엣지를 눌러주고 보면 이 프리 엣지가 여기 업소션 뜨기 전에 이 라인과 평행하게 쭉 와야 되는데요. 지금 비교적 잘 따라오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실제 업소션이 조금 빨리 진행이 돼서 여기에 선택이 약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을 그리는 그 포인트들이 그래서 요거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조금 바꿔줄 수도 있고 그럼 여기 옮겨졌죠? 50보다 조금 더 당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70이라는 거는 업소션 엣지 우리가 정해준 이 업소션 엣지의 에너지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70입이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보다는 좀 더 이 안전한 부분에 여기 설정이 잘 된 것 같고요. 이 프리 엣지 이것도 조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그럼 좀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리 엣지는 이렇게 정해졌고 이제 이 로우 데이터를 먼저 이 프리 엣지로 빼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포스트 엣지를 통해서 노멀라이즈를 시켜줄 건데 보시면 이 초록색 프리 엣지로 뺀 데이터들을 요 보라색 라인과 초록색 라인 간의 간격이 1이 되도록 해서 이제 노멀라이즈를 시켜주게 되는데요. 요 두 개의 라인이 최대한 평행하게 되도록 맞춰주면 좋고 지금 보면 이 포스트 엣지가 약간 이 오실레이션의 가운데로 가로지르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 약간 수정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인스 분석할 때 가끔씩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얘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크로싱 하고 있냐. 결국 요게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이 화이트 라인이 크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최대한 이 오실레이션을 가운데로 가로질러 가도록 이 포스트 엣지를 만들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 엣지와 포스트 엣지가 최대한 평행하게 되도록 하고 나면 이 프리 엣지, 포스트 엣지 빼고 노멀라이제이션 된 거를 보면 이제 이 실제 업소션 엣지 점프가 1이 되도록 이렇게 잘 노멀라이즈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끝에 약간 뜨긴 했는데 이거를 뭐 더 수정해 주려면 더 수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이제 엑삽스 스펙트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오실레이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어떤 아비트러리한 백그라운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인데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빨강색으로 지나가는 애들을 빼주면 이제 오실레이션 패턴만 걸러주게 되고 그게 이제 K로 나타나게 되고요. 보면은 K 웨이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K 웨이팅 0이면 이제 끝에 있는
오실레이션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K 웨이트를 조금씩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2 아니면 3 정도를 K 웨이트 주게 되는데, 보시면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K 웨이트 3 정도까지 주게 되면, 세제곱까지 주게 되면 이 뒤쪽이 좀 도드라지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오실레이션 패턴을 가지고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데, 퓨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간혹 이 1.5 옹스트롱 미만에서 큰 피크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1.5 옹스트롱 아래에서 픽이 뜰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살짝 픽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얘네를 사실 역 퓨리에 트랜스폼을 해봐서 어떤 성분이 이렇게 픽으로 나타나는 건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이건가? 네, 요겁니다. 요 오실레이션이 지금 0.8, 0.5 사이에 제가 착각했네요. 요게 아니고 요거를 해야 되네요. 0.8에서 1.2. 여기서 나오는 게 이런 오실레이션, 실제로는 이런 오실레이션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엄청 작은 거죠. 여기 크게 보이는 0.05니까 실제로 K 값이랑 비교를 하면 아주 작은 오실레이션이 이렇게 가면서 백그라운드를 빼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더 낫네요. 그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랜덤하게 스무스한 펑션을 만들어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주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우연찮게 이런 그 파장이 굉장히 긴 이 오실레이션이 실제 피크인 것처럼 이제 혼동을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뭐였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픽들을 최대한 빼주고 싶은데, 그걸 이제 RBKG라는 펑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1.0 옹스트롱 미만의 픽을 없는 것처럼 해라 이건데, 그래서 요것들 좀 높여주면 얘네들이 이제 점점 작아져야 되는데, 1.2 조금 변했죠? 이쪽이 조금 변했죠? 1.4, 1.4. 너무 큰 RBKG가 아닌 범위 내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쪽의 픽을 없애주기 위해서 RBKG를 변환을 해주게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땐 이쪽에 있는 픽은 제가 살리고 싶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자르진 않겠고,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PT-O 인터랙션에서 뭔가 오는 것 같고, 얘는 PT-PT 인터랙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얘를 실제 피팅을 해보면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 백그라운드가 잘못 잡혔을 때 이 1.5 옹스트롱 미만의 픽을 빼주기 위해서 이 RBKG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 스플라인 레인지는 이 백그라운드가 좀 약간 스무스하게 이 가운데를 잘 안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걸 좀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스플라인이 언제 시작하고 이 펑션이 어디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수정해 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데이터는 워낙 퀄리티가 좋아서 크게 뭐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놔 두겠습니다. 스프라인 레인지를 조절하면서 이 백그라운드를 수정을 해 줄 수도 있고요. 이 스플라인 클램프라고 해서 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백그라운드가 요 끝에 잘 붙어 있게 좀 또 처리를 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R 요 정도면은 데이터 처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리엣지를 처음에 잘 정해주고, 그 다음 노멀라이제이션 잘 해주고, RBKG를 통해서 백그라운드 잘 빼주면 이제 이런 퓨리에 트랜스폼된 엑소스 스펙트라를 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샘플 같은 경우에 사실 큰 어려움이 있는 샘플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잘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 엑소스 스펙트라를 가지고 한번 피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르테미스를 이용한 PT 블랙의 피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다시 엑소스 이퀘이션을 보면서 우리가 미지수로 넣고 피팅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네이션 넘버 곱하기 패시브 일렉트론 리덕션 팩터, 이걸로 우리가 코디네이션 넘버를 추정한다고 했고, 얘는 우리가 모델에서 얻어지는 것이 저희가 피팅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미지수로 넣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R1, 그래서 업저버랑 스캐터 간의 거리 우리가 넣어주고, 그리고 디스오더, 그러니까는 본드 길이가 조금씩 차이가 날 텐데 그 디스오더가 얼만큼 되냐, 그리고 이 이제로 값, 실제 이론 업섭션 엣지랑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정해주는 값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아르테미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피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만들어준 파일을, 프로젝트를 여기에 데이터셋에 추가를 해줍니다. 이 PT 블랙을 불러오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하나의 창이 더 생기게 되죠. 요게 이 PT 블랙 데이터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스캐터링 패스들을 추가해줘서 피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피팅을 할 영역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K 레인지를 일단 설정을 해줘야 되고, 피팅할 K 레인지를 2에서 14까지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웨이브 넘버에 대한 엑삽스 스펙트라인데, 보시면 이 인버싱 스트롱 미만은 사실 이게 제인스 영역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피팅에 사실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빼주고, 그리고 너무 이제 노이즈가 심한 이 하이 인버스 웨이브 넘버 영역도 저희가 역시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데이터가 14옹스트롱에서도 깨끗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2에서 14 정도로 우리 피팅하는 윈도우를 잡고, R 영역에서 우리 잡아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 3.3. 우리 피팅을 여기서 여기까지 해주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팅 영역을 설정해 주면 밑에 요 윈도우 범위 내에서 인디펜던트 포인트가 독립적인 변수, 인디펜던트 포인트가 16.04라고 하는데, 우리가 피팅을 할 때 미지수를 이 16개 이상을 할 수 없고, 미지수가 사실 변수의 개수, 미지수의 개수가 16에 가까워질수록 피팅의 퀄리티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미지수를 가지고 피팅을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PT5랑 PT만 쓸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인디펜던트 넘버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show and independent 넘버가 몇이냐? 16.04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는 이제 피팅 할 때 K-weight 몇 값을 쓸 거냐 하는데, 저는 1, 2, 3 다 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가 피팅에 쓸 스캐터링 패스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제가 먼저 송부해 드린 이 두 가지 크리스탈 구조, 백금과 백금 옥사이드 두 가지 구조에서 스캐터링 패스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 이렇게 결정 구조를 여기 팹 칼큘레이션에서 추가해 주면 이런 창이 뜨는데, 결정 구조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CIF 파일을 그대로 읽어준 정보가 나오고, 얘네를 이용해서 아톰스를 돌리고 팹을 돌리면 이제 이 PT 메탈릭한 PT의 결정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스캐터링 패스들이 쭉 이렇게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넣어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사실 3옹스트롱 미만에서의 스캐터링 패스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R effective 이 거리 내에서 3옹스트롱 미만 거리에서 특별하게 나타내는 스캐터링 패스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추가해 주면 되고요. 여기에 이 디제너러시라고 나오는 거는 이 코디네이션 넘버, 그 스캐터링 패스, 동일한 스캐터링 패스가 몇 개 존재하냐 이겁니다. 요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왔고요. PT 옥사이드도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얘네를
run atom, run faf 누르면 조금 더 많이 스캐터링 패스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오면 되긴 되는데 요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3.164인데 얘네가 나오면 요 정도에 뜨긴 하는데 PT5 인터랙션이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요 스캐터링 패스 PT5 지나서 PT, 그러니까는 PT 옥사이드 구조에서 보면은 바로 옆에 있는 옥시젠 말고 그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PT에서 오는 스캐터링 패스인데, 이 PT 블랙에서 이 패스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패스는 추가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패스만 가지고 이 영역에 우리가 피팅할 미지수 변수들을 넣어주고 피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디네이션 넘버, 지정된 코디네이션 넘버를 여기서 숫자밖에 입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시면 이 식에서 이 패시브 일렉트론 리덕션 팩터를 그냥 이 n 값으로 넣겠습니다. 0.8 정도, 백금에서 보통 0.8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를 두 개의 패스에 다 넣어 주겠습니다. 코디네이션 넘버를 여기에 두 번째, 원래는 패시브 일렉트론 리덕션 팩터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코디네이션 넘버를 넣겠습니다. 이 두 개가 곱해져서 완전히 1대1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 코디네이션 넘버 숫자 외에 다른 걸 입력하는 거를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요거를 변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션 넘버 PT CO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이 제로의 경우에는 실행하겠습니다. 요거는 두 개 패스에서 동일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델r이 요거죠. 그러니까는 모델에서 우리가 가져온 스캐터링 패스의 옵저버 스캐터 간의 거리보다 더 기냐 덜 짧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델r5, 델rpt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주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시그마 스퀘어가 얘네가 디스오더에 대한 값인데 시그마 스퀘어 pt 시그마 스퀘어 5, 그러니까 이 패스가 얼마나, 이 스캐터링 패스의 디스오더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는 옵서버를 둘러싸고 있는 스캐터러가 얼마나 랜덤하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러니까는 완전히 딱 고정된 프리즈된 값,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걔네의 디스오더를 측정해주는 값이, 세팅해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지수를 우리가 설정을 했고 여기에 우리가 guess하고자 하는 패러미터들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어준 미지수들을 코디네이션 넘버 옥시즌, 그리고 E not 델r o 델r pt sso sspt,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초기 값을 입력해 주게 되는데 대략 9 정도 코디네이션 넘버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9에서 14이, 그 pt 옥시즌 코디네이션 넘버는 0.5 정도로 추정이 되고, 그 ENOT은 0으로 하고, 그리고 스캐터링 패스의 랭스도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값이 이 정도인데 일단 얘를 두고 먼저 피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피팅이 됐는데 피팅이 나쁘지 않게 잘 됐죠. 그래서 이 빨간색이 피팅한 값이고 파란색이 데이터인데 크게 나쁘진 않게 피팅이 되긴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를 보면 이 시그마 스퀘어 PT 옥시즌 스캐터링 패스에서 시그마 스퀘어가 네거티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쭉 보면은 이제 얘네가 이제 피팅 되는 값들인데 PT 스캐터링 패스는 코디네이션 넘버가 9.2 정도고 시그마 스퀘어 0.005, 이게 보통 얻어지는 값보다 0.01 정도 더 큰 값이기는 한데 보시면 0.003이나 4 정도를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보다는 좀 더 디스오더가 크다는 건데, 이 PT 블랙을 만들 때 하이 서페이스 에어리어를 넣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열 처리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니까는 얘를
고온으로 올렸다가 퀸칭을 심하게 해주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뭔가 이 결정 구조에 디스오더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고, 뭐 특별한 값들은 아니고, 그리고 PT 간의 거리가 좀 더 짧습니다. 기존보다. 이것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하이 서페이스 에어리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본드 디스턴스가 짧아진 것 같은데, 이 PT 블랙을 만들 때 해줬던 어떤 특별한 처리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PTO 스캐터링 패스가 중요한데, 여기 시그마 스퀘어가 음수 값이 나와서 이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값이거든요. 이게 시그마 스퀘어라서 이 제곱 값이어서 0보다 작은 거에 나올 수 없는데, 이게 피팅을 하면서 무조건 잘 맞추는 것만 생각하고 이게 음수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을 해주기 위해서 얘를 픽스를 해 줄 텐데요.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줄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더 복잡하니까 여기에서는 이 값을 고정을 해주고 셋 해주고 얘를 뭐 0으로 해줍시다. 디소더가 완전 0인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겠지만 0이라고 생각해보고 다시 피팅을 하면 0을 고정해주면 특별히 피팅에서 문제 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보통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런 말은 안 나오고, 뭐 피팅 얼마나 잘 됐냐를 뭐 리듀스 카이 스퀘어 R 팩터 같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줄여 나가는 게 사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뭐 시그마 스퀘어가 0이니까 조금 피팅 값들이 달라졌는데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PTO 같은 경우에 지금 코디네이션 넘버가 0.3 아주 작잖아요. 그러니까는 Surface PTO에서 얘네가 온다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걔네가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피팅해서 빼줄 수도 있고 넣어줄 수도 있는데, 여기 피팅을 좀 더 잘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아테나로 다시 돌아가서 좀 여기의 모양이 아까 막 바뀌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수정해줘서 피팅을 다시 해줘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 게스 패러미터에서 0.0 말고 뭐 0.2 뭐 이런 거를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특별히 달라지진 않죠. 0.3 정도. 그래서 요걸 봤을 때는 이제 PT 블랙이 대부분 이제 PT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뭔가 구조적으로 그냥 메탈릭한 PT 결정 구조보다는 디스오더도 크고 약간 컴프레시브 스트레인도 걸려 있고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PTO는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고 미량 존재하긴 하는 것 같은데, 피팅도 잘 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좀 더 저희가 피팅을 더 잘 리파인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리파인해서 하면은 좀 더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팅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 뭔가 상당히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요것만 보시고는 사실 샘플을 직접 피팅을 하시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소개드렸던 그런 삽스 스쿨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있는 강의 같은 것들을 좀 더 긴 강의, 좀 더 긴 호흡의 강의들을 듣고 공부하시고 하다 보면은 좀 더 잘 피팅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오늘의 강의의 목적인 피팅을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드리는 것까지는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파일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피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더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엑삽스라는 이 테크닉이 다른 테크닉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실험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잘 어렵고 잘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1시간 반을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녹화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여유롭게 강의를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들으실 때 1.5배속
이런 식으로 해서 들으시면은 1시간 반에 맞춰서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 하시는 연구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